수능 완성 7점 모의고사 4회차 27번을 좀 진행을 할 텐데,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3점인데 별거 있을까 싶겠지만 3점 문항도 나름대로 변별력을 위해서 편차를 좀 두죠. 어떤 문제는 조금 이건 4점 주면 어떨까 하는 3점도 있고, 이건 정말 거저먹긴 해 라는 3점도 있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이번 문제에서 확률 통계를 잡아주는 이유는, 선생님 욕심이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이 개별 단원은 이 초등학교,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뭐 함수로 치면 쭉 연결되면서 수원, 수투까지 진행되고 미분적분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흐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률 통계는 약간 이제 단독 단원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확률 통계는 좀 할만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3점짜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라는 3점도 있지만, 요거는 좀 같이 봅시다. 요런 단계별로 완성도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는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네요. 아쉽게 틀리는 부분, 그런 이제 경향인 학생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아까워요. 설명 들었더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같이 보는 내용.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 어떤 제품 A의 길이의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일단 정규 분포라는 이야기 나오면 n으로, 이렇게 뭐 문제에서 아예 n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의 순서상으로, 표준 편차가 6이니까 분산은 6의 제곱, 그죠? 요거 이제 써놓고, 이 공장에 생산한 제품 중에서 n개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n개를 뽑아낼 건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표본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 그냥 뽑아서, 선생님 이제 수업 때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옆반에 가면 뭐 30명의 학생이 있어, 100명의 학생이 있어,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했어. 옆반의 학생 전체 인원 중에 뭐 10명을 뽑았다.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10명만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한다라면, 이 표본 평균만 가지고 뭔가를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원의 핵심 자체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외운 방식은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원래 분산의 n분의 1입니다. 여긴 6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 자, 이거 지웠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여기서 n개의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이 똑같아요가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그들의 분산은,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n분의 1.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다니까. 선생님,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똑같죠? 이걸 외울 때 표본 평균이 똑같은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모집단에서 n개를 뽑은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명을 뽑았던,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 가지수가 엄청 많죠. 뭐 굳이 얘기하면 100 컨비네이션십, 요 100명 중에 이렇게 10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10명, 표본 평균들을 번거롭지만 만약에 다 구했다라면, 그것들의 평균과 분산은,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n분의 1. 이거 아는지 첫 번째. 그래서 표본 평균을 x 바라 할 때 그놈의 정규 분포입니다 하나 잡아놓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 말이 이상하게 좀 거슬렸었는데, 사실 별거 없는데, 표본 평균 x 바하고 모평균의 차, 모평균은 100이었죠. 모평균의 차면, 얘가 10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네. 차는 절대값. 요 놈이 1 이상이면 점검할 겁니다. 이런 개념. 이걸 먼저 풉시다. x바 마이너스 100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바가 10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넘어가서 9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x바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점검할 거야 라고 할 텐데, 그 확률, 점검하게 될 확률이 0.1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확률은 이렇게 잡아버리죠. 그럼 이제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표준화의 개념이죠.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니까, 요놈을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요놈을 표준화할 텐데, 선생님 그러면 평균과 분산으로, 평균 빼고 분산으로 나눌 거예요 하면 그때 필요하게요. 모집단을 기준으로 예를 풀면 큰일 나지. 이건 X바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인 것 때문에 X바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킨 재수로 전환하면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6, 또는 제시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렇게 될 확률, 이걸 또는으로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핵심 내용들 엄청나게 많은데,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안 상태에서 n개의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아는지, 그리고 문항에 제시된 이 식을, 문항에 제시된 문장제 형태의 내용을 식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표준화해서 이 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다. 그래서 이 문제 잘 푸는 친구들은 웬만한, 거의 뭐 4점이 되더라도 웬만한 뭐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추정 빼고, 뭐 신뢰도에 대한 추정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그거 빼고는 대부분 맞출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은 나름대로 쭉 보면, 얘는 좀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네. 자, 이제 요거 갑시다. 요건 1이고 요건 마이너스 1이고 살짝 암산해버리면 확률은 제시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제시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1 확률. 그런데 그놈이 문제에서 이 확률이 0.1, 1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좁으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풀 텐데,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잡아냈고,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종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지금 이렇게 표준화된 놈에서 6분의 루트 n 어딘가 있겠지. 6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좌우대칭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 빗금의 넓이, 즉 확률이 0.1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빈 공간이 0.9 이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0.9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n 때문에 움직이게 될 텐데, 이 범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빗금이 딱 0.1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빗금이 0.1이 되던가 더 커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는 건 괜찮더라. 즉 6분의 루트 n, 그게 여기 있던가, 요 둘이 둘 합쳐서 0.1 되는 요 지점에 딱 있던가 안으로 들어와 주던가.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요 놈이 0.9가 된다라는 거는 이 절반이 0.45가 되는, 요렇게, 너는 표준화했을 때 1.65였던 모양이구나. 얘가 1.65가 되면 정확하게 빗금은 0.1이 되고 가운데 빈 공간은 0.9가 되고, 그래서 6분의 루트 n은 1.65가 되면 딱 맞아요. 조금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한 거고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거나 같다. 양변에 6을 곱해주면 6, 5, 30, 6, 6, 36, 9.9. 양변을 제곱해서 9.9의 제곱. 이렇게. 이거 소수점에 대한 내지는 분수에 대한 완전 제곱할 때 대충 보다가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좀 귀찮지만 정확하게 계산 필요하네요. 9.9 곱하기 9.9, 99, 81, 99, 80, 891, 891. 그래서 9801, 98.0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n, 자연수 n의 최대값. 클수록 좋아요. 98.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최대값은 98로. 이렇게. 여러분들 산수에 진료하지 말고, 산수는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말 그대로 산수니까 좀 빠르게 풀긴 했었는데, 너무 정신없어, 이 문제는 어려운가 봐, 그건 여기서 진료하지 말고, 조금 아까 썼다 지웠다 하긴 했었지만 표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표본을 뽑았을 때 정규분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표준화시키고 나서 표준정규 분포의 표를 보는 방식, 그리고 확률밀도 함수의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를 보는 방식,
이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잘 잡혀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요거 유려하게 잘 푼 거 보니까 얘는 준비가 됐네. 물론 4점짜리로 넘어가면서 얘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좀 욕심이 나고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3점, 심지어 4점을 줄 가능성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서 이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잡았고, 27번의 최종 정답이 4번에 98, 이렇게 정답을 잡으면 됩니다.